천국의 기쁨일세. 좋은 대로 꼬꼬르고. 네, 영원히 은총이 우리 찬양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영원히 은총이 버 내 영혼이 은총이 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 부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이름은 주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한 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오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믿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승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침묵을 깨고 공의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예, 우리 한번 딱 따라해 볼까요? 침묵을 깨고 공의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현충일을 맞이해서 참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바로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뉴스를 보니까 KBS 전 아나운서 조수빈이라는 전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지값이 없나? 선관위 해체가 아니라 분쇄해야 된다. 선관위를 해체해서는 안 되고 아예 분쇄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요즘에 여성분들이 대단합니다. 말을 거침없이 우리 같은 사람은 괜히 이 말 했다가 혹시 또 선관위 또 붙잡히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겁을 묻는데 와 이거 뭐 선관위 해체가 아니라 분쇄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육산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가 아니라 분쇄해야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67개 투표소, 67개 투표소인데 경남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 투표 용지가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이 궁금했고요. 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곳, 서울 35곳. 예, 서울도 이렇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저는 보수하고 진보 이런 게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진리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지 뭐 저보고 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표. 근데 지금 여기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금 집회가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67개 옷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서울이 35곳. 서울도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수가 강한 데가 있고 이렇게 진보적으로 강한 데가 있고 그런데 요 서울 35곳이 대부분이
보수적이었다 이야기야. 네. 그리고 대구 7곳. 대구. 여러분 대구 하면은 뭐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그리고 부산 8곳. 네. 부산도 우리가 보통 불경을 아직까지는 보수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 6곳. 예. 그리고 울산 3곳. 그리고 경남 6곳. 예. 경남에도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투표지가 이렇게 모질해가지고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2026년 이런 시대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하겠죠. 질문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예산을 110%, 100%보다도 더 얹어서 110%를 예산을 가지고 투표지 살 돈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표지를 못 사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인쇄를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도 이게 투표지가 이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2~3시간 해가지고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투표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가 집에 가버리고 이런 참정권 이런 사태가 지금 전국에서 벌어졌다 이야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조수빈 아나운서가 왜 이렇게 강도높게 이 선관위를 비난했냐? 우리가 한번 선관위를 한번 좀 둘러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뭐 선관위가 어떻게 하든 그러고 지금 투표하고 내가 투표하면 끝이지만 다른 사람이 투표를 못하든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지금 이 투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민주주의 꽃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국가를 왜 비난합니까? 거기에는 선거권이 없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투표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투표를 하지만은 후보자가 한 명이야. 김정은 한 명 딱 올려놓고 투표를 하는데, 근데 투표 그게 99% 넘어요. 99% 넘는 이유가 투표를 무조건 이렇게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를 찍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면 안 찍겠다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조사라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조사받으면서 하겠냐. 그러니까 투표가 한 명에다가 투표 그것도 거의 막 99.9% 이렇게. 왜 100% 안 하냐? 또 100%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 비난할 거 아닙니다. 이제 공산국가 지금 100% 세상에 투표 100% 놓을 수가 있냐? 이렇게 또 비난하니까 99.9%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 안 찍은 사람은 김정은이 혼자만 안 찍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99.999%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산국가를 비난하는 이유,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를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참정권, 이 민주주의의 꽃인 이 권리, 그죠? 선거권을 박탈시키는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제 고도의 경제 발전을 했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맨날 며칠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리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비리를 잘 못 저지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없고 대통령이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곳, 그리고 대법원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선관위. 선관위는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정권에서 뭐 자꾸 와가지고 뭐 이거 좀 조사해가지고 좀 우세하게 해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거는 이제 선거 기관인 선관위는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어떤 법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으로도 선관위를 감시하고 감찰하고 조사하고 할 수 없도록 딱 독립기관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장점도 있겠죠, 그죠?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 뭐 찌르지도 못하고 아주 좋은 장점도 있긴 한데 단점이 뭐냐? 조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선관위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관위가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선관위가 얼마나 무능한 조직인지, 그리고 선관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아주 약식으로 잠깐 이렇게 조사를 허용을 해준 적이 있어요. 선관위가 약식으로 잠깐.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뒀는데, 그런데 그 선관위에서 지금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10년간 조직적인 채용 부정이 있었다. 조직적인 채용.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면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딸, 가족, 며느리, 아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관위에 이렇게 보면은 채용이 하면은 면접이라든지 그 시험을 친다든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면접도 보지 않은 사람이 1, 2등을 제치고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선관위에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거기 보내라, 채용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지고 채용을 한 건수가 10년간 어떻다고 800건입니다. 800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 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선관위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선관위가 우리가 또 우리라기보다도 물었죠. 아니 선관위가 뭐 가족 회사입니까? 왜 아들 딸들을 또 비용 처리합니까? 이러니까 선관위에서 그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족들이 그래도 가장 안심할 수 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 선관위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과를 하면 돼요. 사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관위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항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고 무엇 때문에 있고 내부 교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선관위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만큼 선관위는 그냥 그 자체가 안에서 이미 이게 다 공식화가 됐어. 딱 체계가 굳혀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인지 부정이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이미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도 이 도둑질인지 도둑질이 아닌지 이것을
도덕적으로 이것을 벌써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벌써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정당하게 했다. 항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78건 이 감사원에서 근데 이것도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왜 그러냐면은 선관위가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일반 이런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이런 감사원에서 오늘 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 처리에 관련된 서버라든지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아, 대단하죠. 그 정도로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채용 비리야 뭐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뭐 있을 수 있지. 네,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선관위 이 투표 시스템, 이 서버 관리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되고 있을까?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주 일부분을 그러면 뭐 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관위에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주 그 10%도 안 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사전투표 여러분 투표해봤습니까? 사전투표해봤습니까? 예. 사전투표 해봤습니까? 예. 사전투표 하러 가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순서 이야기 해보실래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뭐 합니까? 신분증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투표 용지 받죠. 그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때 뭡니까? 인명부가 없잖아요. 인명부. 예. 인명부가 없기 때문에 뭐로 인명부를 체크하냐면은 지문. 네. 지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문 그거는 형식이에요. 실제로 지문 아닙니다. 서버로 확인해요. 서버로 확인하려면은 전산이 꼽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서버가 꼽혀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버가 꼽혀져 있는데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서버하고 이게 일반 서버하고 우리가 인터넷 있잖아요. KT 인터넷 서버하고 이 선관위 서버는 분리되어 있다. 많이 분리되어 있다. 많이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해킹이 들어오잖아요. 해킹. 그래서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해보니까 망 분리가 안 돼요. 일반 인터넷이.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해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건 뭐냐면은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북한이 예, 여러분 북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북한 대단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못 산다고 해가지고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해킹이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정보기관들이 다 하여튼 해킹이 안 된 데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자, 문제는 뭐냐면은 뭐 다른 기관은 뭐 해킹해도 괜찮다기보다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킹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거는 해킹해버리면은 표를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왜 위험하냐? 사전투표가 왜 위험하냐? 바로 이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해킹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뭐 아니 해킹을 아무나 할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나라 최근 3년 반 동안 해커의 공격을 받은 공공기관을 보면은 서울시 교육청이 390대, 경상남도 교육청이 260대, 인천교육청이 180대 해가지고 전 기관에 해킹은 안 당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해킹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항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절대 해킹에 당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번에 이제 TV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비상계엄 그래가지고 막 그때 국정원 누구지 했는 사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이 거기 잠깐 자기가 아주 몇 프로를 이렇게 잠깐 했는데 근데 비밀번호가 1, 2, 3, 4 했다. 비밀번호를 세상에 우리도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를 뭐 X 플러스 뭐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선관위 비밀번호를 1, 2, 3, 4를 했다. 비밀번호 선관위 그것도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해킹도 북한으로부터 해킹, 그리고 직원들 컴퓨터까지 다 해킹을 당한 것이 지금 언론에서 나왔고, 그래서 국정원 거기 그 사람이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선관위를 해킹을 사실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우리가 해봤는데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임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해봐도 다 이게 해킹이 되더라 이야기야. 그런데도 선관위는 뭐라고 해요? 절대 우리는 해킹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적으로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지금 해킹이 선관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선관위 자체가 비리가 많고 조직이 허술하고 이번에 이 사태가 어떤 사태입니까? 투표지가 부족한 사태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노태학 그 선거위원장이 사무총장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사퇴했죠. 사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퇴하면서 우리가 사퇴했으니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웃기는 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는 이거 노태학 위원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노태학 선거위원장은요 임기가 3월달에 끝났어요. 이미 지금 선거위원장도 아닙니다. 근데 쥐 같은 나와가지고 이미 그 임기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선관위가. 그러니까 선관위가 얼마나 지금 부정부패가 많다 보니 이 도덕적 윤리가 완전히 붕괴되고 국민을 갖고 노는 거예요.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죠. 완전히. 말 맞으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 그 정도로 지금 선관위가 지금 문제가 난다. 벌써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선관위가 지금 굉장히 허술하구나 라는 것을 이미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허술하다면 충분히 해킹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벌써 이제 이게 딱 판단이 와야 돼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세계 선거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미루라든지 이런 전산 장비 업체를 수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하는데 그 본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딱 걸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 국회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사실은 국회는 미끼였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수원 선관위로 들어갑니다. 수원 거기에 연수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중앙선관위의 세계협회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본부. 그리고 과천 서부가 있는 거죠. 서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그렇게 권한이 없나? 왜 선관위가 조사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떤 법으로도 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선관위를 조사할 수 있는 건 뭐냐? 비상계엄. 근데 이 비상계엄도 이미 벌써 선관위하고 이런 쪽에 다 벌써 흘러가가지고 이미 다 흘러가가지고 이미 이 모든 것이 차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전산 서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지금 뭐 내란 혐의다 이렇게. 여러분,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입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내 위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란을 일으켜서 끌어내려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그게 내란이에요. 근데 자기를 끌어내리는 게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 핵심. 바로 이 선관위가 굉장히 허술하고, 그리고 이 이 정도의 선관위, 한국에 있는 이 정도의 선관위 체계 같으면은 얼마든지 해킹, 북한, 중국, 여러분, 북한, 중국이 해킹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든지 전산 조작을 통해서 해킹을 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당일 투표를 하면은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투표 참관회로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이제 대동에 주로 사람들이 왜 대동에 갔느냐, 대동에 투표소 갔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다 자기 집 가까운 데로 다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저기 상동, 대동, 진례 이런 데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대동에 이제 갔었는데, 당일 투표는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당일 투표가 얼마나 정확하냐 설명하면요, 당일 투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제일 먼저 딱 가서 뭘 찾느냐면은 거기에 투표 용지가 몇 장 왔느냐 묻습니다. 투표 용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투표 용지가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해서 2,000장이 왔다. 자, 그러면은 투표용지 2,000장 왔죠. 자, 그러면은 투표하는 사람들 숫자를 셉니다. 앉아서 계속 세는 거죠. 네. 투표지 2,000장 왔죠. 자, 그러면 1,000명이 투표했어요. 그럼 투표지 몇 장 남아요? 1,000장. 그래가지고 딱 사람 세가지고 딱 사람 1,000명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투표용지 몇 장 남았습니까? 딱 물어보고 1,000장 남았다. 그럼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계산이 논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투표소에 정확하게 딱, 투표 몇 명 했고, 또 투표 용지가 몇 장 남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딱 논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전 투표하죠. 그죠? 사전 투표는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시 인구가 50만입니다. 50만인데 투표를 20만이 했다. 그런데 그 20만이 부산에서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김해에서도 할 수 있고, 대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전 투표를 하면은 사전 투표를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당일 투표 가보면은 선거의 명부가 딱 있어요. 선거의 명부 봤습니까? 당일 투표.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본인 확인하고, 도장 찍고, 가가지고 이제 투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명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명부가 있으니까 누가 언제 투표를 했고, 거기 인원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의 명부 없어요. 전산으로 합니다. 그 누구도 누가 투표를 하는지를 몰라요. 몇 명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거인이 50명인데 그 중에 누가 투표를 몇 개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당일 투표는 해보니까 이 계산이 막
와, 1-1은 이 딱 넣더라고. 사전투표로 계산해보니까 사전투표는 이게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이제 저기 창원에 가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곡이라는 곳은 인구수가 1000명, 인구수가 1000명인데 투표수가 그러면 투표수가 몇 명이냐? 투표수가 150명. 인구수가 1000명인데 투표수가 1200명이에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해를 합니다. 왜? 투표는 내가 김에 있는 사람이 가구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보다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앵간하면 투표를 김에서 합니다. 내가 뭐 일부러 저 멀리 가서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멀리 가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구가 1000명이다 해가지고 1000명이 다 투표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한 60% 50%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 타지에서 뭐 했다 쳐봤자 한 70% 하겠죠. 절대 100%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120%, 130%, 150%까지 갔냐 이거예요. 투표수가 인구수보다 더 많이 넣었냐 이거죠. 자, 이런 문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사전투표도 보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사전투표를 하면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막 처음에 70%, 80% 갑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만 찍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장인어른도 완전 보수거든요. 보수인데도 사전투표라고 찍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사전투표가 무조건 사전투표에서 올라가다가 보통 지는 경우가 당일투표에서 지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든지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 이것은 왜냐? 해킹이 가능합니다. 해킹이 서버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선거를 조작할 수가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누구나 조작할 수 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사전투표 안 합니다. 전산을 없애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진짜 부정선거가 없는 곳은 대부분이 보면은요, 사전투표, 전산투표 안 하는 데가 가장 잘합니다. 왜 그러냐? 당일 투표는 이거는 뼈도 박도 못해. 딱 그 사람 확인해가지고 딱 표 받아가지고 딱 찍고, 그 다음에 투표지 뭐 딱 숫자 해가지고 딱 빼면은 딱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뼈도 박도 못해. 정확하게 검증이 딱 나온다. 근데 사전투표는 절대 검증이 안 된다. 내가 전국적으로 아무리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검증이 불가능해요. 절대 검증이 안 돼요. 절대 검증.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누구든지 어떤 조작을 해도 이것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버를 까마대요. 근데 선관위 여러분 서버 까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선관 서버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서버를 까면은, 그러면 그 서버에 있는 그 자료들이 포렌식을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면은 해킹이 돌았으면 해킹이 돌았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절대 서버를 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투표지가 모자라는 거, 이거 우리는 뭐 생각했을 때 아유 뭐 투표지 모자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전 투표에서 이제 더 진화해 가지고 본 투표를 지금 한번 조작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계산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투표 용지가 남아야지 계산이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투표 용지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투표를 했든지, 누가 선거의 명부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그러고 그거를 이게 밝혀내기가 또 쉽지 않대요. 지금 점점 고도화되면서
자꾸 검증을 못하도록 선관위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요. 선관위 나오는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참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우려스럽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잖아요. 부정선거 의혹이 이거는 사전투표하고 이 전산 투표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부정선거 의혹이라기보다는 그 누구든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선관위,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그 협회에서 소속된 나라들이 있어요. 예. 벨라루스, 뭐 이런 키르기스탄,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저기 투표지, 투표 그 기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이 미르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그런 다른 회사에 수출했던 그 나라에서 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 가지고 조사를 못하게. 조사만 하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부정선거는 지금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뭐 의혹이다. 그냥 안 일어났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조작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깨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당일 투표하면 돼. 사전 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 수도 없이 이야기가 나왔죠. 사전 투표 없애자. 당일 투표만 하자. 여기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당일 투표 2일 하면 됩니다. 당일 투표 2일 하면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절대 안 받아주죠. 이거 왜냐?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다 유착이 되겠다. 벌써 이게 이 선관위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거국적으로 이미 벌써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부정선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뭐 어떻게 하는가? 부정선거 뭐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시스템상으로서는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위험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허술하다. 이거 왜 허술하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누구냐면은 대법원, 여러분 요번에 헌법재판관 8명 있었죠. 그 중에 6명이 다 선관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입니다. 8명 중에 6명이. 그러면은 지금 비상계엄을 선관위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러면은 누가 딱 제일 그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은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 헌법기관이고 뭐고 지금 문제가 대법원장이 선관위를 역임하게 돼 있어요. 견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선거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법원이 그죠?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법에 가장 정점이 있잖아요. 이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선관에 관련된 어떤 것도 법으로 올라오면 다 취하시키고. 그래가지고 2020년도 그때 129건인가 올라갔었는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무소부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대법원, 법의 가장 우두머리와 선관위의 가장 우두머리, 그리고 독립기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권력과 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이것을 조사를 할 수 없고, 거기에서 막강 걸려가지고
비리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다 이런 사람들이 또 뭡니까? 조직력이 없잖아요. 이 대법원은 법안으로 일하지 조직을 다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조직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것이죠. 얼마나 허술하면은 비밀 검문을 그 어린아이들도 쓰지 않는 1, 2, 3, 4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선관위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뭐네 밥벌이 한 개 해라 해가지고 끌어들였으니 그 사람들이 정각입니다. 정각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 밥벌이 하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선관위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대한민국 건강을 뒤흔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국이라는 게 뭡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공의를 아모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정의가 똑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 이 세상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 기독교인이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우리 집에 남자 사람이 있는 것이 다 정치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충만저 영혼도 정치예요. 정치. 우리 집 가정도 정치고, 우리 그 지역 사회도 정치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러면 정치가 아니냐? 그럼 목사는 정치 아니냐? 예, 여러분 목사는 그 선거권이 없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교분리라는 이 말을 쓰는데, 사실은 정교분리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국교분리입니다. 국교분리.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가 하나의 어떤 종교를 딱 찍어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부터는 불교야. 다 불교 믿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은, 교회들은 다 정치에 간섭하지 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전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뭡니까? 계속 정교 분리하면서 교회가, 그래가지고 막 그 손전보 목사님 막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공산국가에서는 하는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 정점이 있는 것이 지금 선관위다. 정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바깥에 좀 지금 뭐 데모하고 집회 나가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물론 우리가 뭐 또 그까지 또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기도를 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를 해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진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고, 그래 우리나라가 진짜 바르게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쓰는 그런 나라가 꼭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6,